안녕하세요. 오늘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여러분 모두 부모님께 인사했나요? 맞아요. 선생님도 아직 안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어버이날인 만큼 더 화이팅해서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불금이기도 하니까 더 열심히 한번 해볼까요? 자, 오늘 할 내용은 무엇이냐면 아주 중요한 단원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오늘 할 내용 바로 2차 방정식입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까지는 개념 설명을 할 때 화면 녹화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등장해서 개념 설명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맞아요. 2차 방정식이라는 단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정말 이 2차 방정식을 빼놓고는 뭔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2차 방정식을 잘해야 2차 함수도 잘할 거고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를 연결해서도 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특별히 지금 똑같이 수업하는 것처럼 이렇게 영상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과서 49페이지를 한번 펼쳐봅시다. 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2차 방정식의 판별식. 자, 그런데 판별식이 뭔지 알아보기 전에 그럼 2차 방정식이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 2차 방정식이 뭡니까? 자, 바로 이런 걸로 나타낼 수 있는 식이란 말이에요. 방정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는 0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당연히 조건이 붙어야겠죠. A가 0이면 돼야 안 돼? 안 되지. 왜 2차 방정식인데 2차 식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살아있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 A, B, C가 뭐여야 될까? 상수래. 자, 요런 조건이 붙게 되면 얘를 2차 방정식이라고 할 겁니다. 자, 이제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좀 파악이 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때 한번 생각해봐요. 자, 우리가 이전까지, 자, 중학교 때까지. 자, 중학교 때까지는 우리는 이 2차 방정식의 근을 무슨 범위 내에서 구했을까요? 맞아. 우리가 배웠던 실수 범위 내에서 배웠단 말이야.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수의 단계가 업그레이드 됐어요. 우리 이제 실수만 가지고 노는 게 아니야. 그러면 이제부터, 자, 우리 지금부터는 항상 근이라고 하면 무슨 범위 내에서? 복소수 범위 내에서 다 구해주면 돼요. 왜 우리는 이제 생각이 실수에서 복소수로 발전했으니까 복소수 범위까지 다 구해줘야 합니다. 자, 선생님 예로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요런 애를 잘 구했어. 자, 실수 범위 내에서 구했기 때문에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였지 뭐. 자, 그런데 중학교 때는 이런 애가 나오면 우리 뭐라고 했어요? 근이 없다라고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근이 없는 게 아니지. 왜? 복소수 범위 내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따라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i다. 이제 우리는 이까지 구해낼 수 있단 말이야. 자, 우리의 시야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어. 굉장히 좋은 일이죠. 자, 그러면 못 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충분히 구해낼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설명하고 싶은 거는 그럼 얘는 구해보니까 근이 플러스 2 마이너스 2 무슨 수? 실수네.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른다? 실근. 실제 존재하는 근이다 해서 실근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얘를 한번 봐봐. 얘들아, i는 뭐의 단위였어요? 허수의 단위였지. 그럼 얘는 실제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허수의 근이라고 해서 뭐란다? 허근이란다. 그러면 근, 우리가 구하는 방정식의 근, 방정식의 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네. 실근과 허근. 자, 좀 명확하게 머릿속에 이렇게 정립이 돼요, 개념이. 자, 좋습니다. 실근과 허근까지.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부터 뭔가 정의를 하나 할 거예요. 이게 맞는지 아닌지 한번 들어봐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다루게 되는 2차 방정식이라는 애는 복소수의 범위 내에서 반드시 두 개의 근을 가진다. 자, 참, 거짓. 가진다, 안 가진다?
정답은 맞습니다. 가집니다. 자, 선생님 말 이해되죠? 복소수 범위 내에서는 반드시 근을 몇 개 가진다? 2개 가지게 됩니다. 자, 그때 허근을 가지게 되면 허근 루트 5i를 가졌다. 그럼 반드시 다른 한 근은 마이너스 루트 5i, 켤레근을 가지게 될 겁니다. 이건 복소수에서. 그래서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중요한 말. 복소수 범위 내에서 2차 방정은 지금 반드시 근을 몇 개 가진다? 2개 가진다. 근데 복소수 근을 가질 때, 허근을 가질 때 그 상대 근을 켤레근이라고 할 거다. 요 켤레근은 아마 문제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실근과 허근. 명확하게 자리 잡혔죠?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근을 하나 더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중근이 뭐야? 안중근 의사님 말고. 미안합니다. 자, 중근. 말 그대로 중복되는 근이에요. 자, 실근을 가질 때 그 2개의 실근이 서로 같으면 우리는 뭐라고 한다? 중근을 가진다라고 합니다. 요 중근은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요 뒤에 가서 한 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는 뭘 해야 되냐? 근이 뭔지 알았어요. 그럼 대체 근을 어떻게 구해? 자, 근의 종류만 알면 뭐예요? 우리 근을 구해야 되는데. 근을 구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첫 번째. 이 2차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돼. 자,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러면 인수분해해서 요렇게 2개의 2차식의 곱으로 찾아서 한 개 찾으면 되죠. 근데 두 번째. 인수분해가 안 돼. 오마이갓. 인수분해가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인수분해 안 돼? 끝? 아니지. 근의 공식을 써서 2개의 근을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무조건 2개의 근 가진다 했어요, 선생님. 복소수 범위 안에서.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허근이든 실근이든 반드시 2개를 찾아내야만 합니다. 자, 근의 공식 기억나죠? 중3 때 배웠어요. 근의 공식은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49페이지에 문제 1번은 여러분들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제 한 장 넘기세요. 50페이지로 갑시다. 자, 드디어 나옵니다. 자, 뭐가 나오느냐? 두둥. 이건 중요하니까 심지어 빨간색으로 쓰겠어. 판별식이 나와요. 여러분,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쓴 이유가 있어요. 판별식은 정말 중요해요. 왜? 우리 3학년 때 가면 선택 과목으로 지금 바뀌었어요. 기하라는 과목을 배웁니다. 거기 들어가면 타원, 쌍곡선, 포물선 이런 것들을 배워요. 그때에도 쓰이는 게 판별식이에요. 계속 나와요, 판별식은. 그러면 대체 판별식이 뭡니까, 선생님? 자, 말 그대로 쉽게 얘기할게요. 그냥 풀었어요. 근을 판별하는 식. 근을 판별하는 식. 그럼 대체 근을 어떻게 판별하는데? 자, 보통 대부분의 학생들은 판별식 그냥 외워요.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 왜 그런지 몰라. 그냥 외워. 오케이. 자, 그런데 지금 판별식이란 걸 처음 배우기 때문에 선생님하고 충분히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해 보도록 합시다. 자, 선생님 말이 좀 빠른가요, 혹시? 자, 텐션을 좀 낮추고. 근의 공식 여러분 기억난다 했죠? 그러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에서 근의 공식을 쓰면 x는 어떻게 돼요? 자, 불러봐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자, 그러면 이 근을 가만히 한번 쳐다봐, 이거를. 잘 봐요. 자, a, b, c는 우리는 실수예요.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입니다. 지금 생각하는 게. A, B, C 실수예요. 그러면 2A도 뭐야? 실수야. 마이너스 B도 뭐예요? 실수야. 그러면 결국 이 X가 실근일지 허근일지 결정하는 N은 뭐야? 얘야. 루트야, 루트. 자, 그러면 루트 좋아. 그럼 결국
안에 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0인지에 따라서 이 x가 허근인지 실근인지가 결정되겠네. 그래서 우린 얘를 뭐라 불러? 판별식 D라고 불러. 자, 판별식 D라고 부릅니다. 왜? 수학은 간단한 걸 좋아한다고 했어요. 판별식 세 글자 쓰는 게 쉬울까? D 쓰는 게 쉬울까? D가 훨씬 간결하지.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판별식을 D라고 합니다. 대문자 D. 그럼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판별식이야. 자, 그럼 이해합니다. 지금부터 선생님 설명 따라오세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첫 번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커. 생각해봐. 요 루트 안에가 0보다 커요. 그러면 그냥 루트 무리수잖아요, 전체가. 그럼 x는 어떻게 돼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게 되지. 선생님 이해돼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5, 4 이런 거야. 그럼 여기 넣어봐요. 루트 5, 루트 4. x 자체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올 수밖에 없지. 그럼 두 번째. 판별식 D가 0이야. 그러면 자 생각해. 여기 0이에요. 그럼 루트 자체가 없어지는데 2a분의 마이너스 b만 남잖아. 근이 몇 개예요? 한 개. 맞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생각해야 돼. 아까 선생님이 뭐가 있다 했어요? 중근이가 있다 했어. 그럼 얘가 0이 되면 근데 선생님이 뭐라 했어? 중근이 한 개야. 근데 아까 선생님 복소수 범위 내에서 근 반드시 몇 개 가진다 했어요? 2개. 그럼 어떻게 된 일이야? 선생님 틀린 말 했어요? 서로 어떤? 같은 두 실근이야. 2개가 존재하는데 그게 서로 같아.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불러? 그 근을? 중근이라고 불러. 중근. 드디어 나왔네. 선생님 말 이해돼요? 이거를 처음부터 그냥 얘는 서단식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 얘가 왜 판별식이고 이렇게 되면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하고 외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자 잘 따라오고 있어요. 얘가 0보다 작아. 생각해봐요. 야 0보다 작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애야. 그럼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네. 그럼 얘는 뭘로 할 수 있어? 이런 거 어떻게 돼? 이렇게 바꿔야지. i가 나오잖아. i. 복소수의 단위, 허수의 단위가 나오네. 그럼 얘는 서로 다른 어떤 근? 두? 허근이지 뭐. i 무조건 달고 나오는데 뭐. 이해돼요? 옛날 같으면 이런 거 그냥 근이 없다. 넘어갔지 그냥. 하지만 이제 우리는 i를 알아. 그렇기 때문에 얘도 허근이라는 근을 가진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판별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선생님 말 이해됩니까?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그러면 선생님 포인트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 자 숨 한번 돌릴까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수학 수업만 하면 텐션이 굉장히 높아져요. 좋아져. 너무 즐거워서 여러분도 그렇길 바랍니다. 자 얘 한번 봐요. 중근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특이한 애란 말이야. 그러면 중근을 가지는 경우는 어떨 때 가질까? 어떨 때 중근을 가져? 뭐라고? 그래. 서로 같은 두 실근이면 중근이지. 즉 중근을 가진 경우 첫 번째 판별식 D가 뭐일 때? 0일 때 오케이 중근을 가져. 그럼 생각해요 여러분. 중근을 가질 때 그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했어. 인수분해 할 수 있죠. 왜? 근 가진다며. 그럼 인수분해 했을 때 그 2차 방정식의 꼴이 어떻게 나와야 돼요? 생각해봐. 인수분해 이렇게 나왔어. 그럼 여기 0 만드니까 여기 0 만드니까 두 개일 텐데. 근데 그 값이 어떻대? 같다는 얘기는 이 괄호랑 이 괄호는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지. 그러면 항상 얘가 이런 꼴로 나온다는 거지. 뭐 이 앞에 계속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럼 얘는 뭐다? 완전 제곱식의 꼴일 때 가진다. 완전 제곱식의 꼴일 때 뭘 가진다? 중근을 가진다. 문제에서 굉장히 잘 씁니다. 왜? 여러분 얘는 중근을 가져요. 이렇게 문제에서 이야기를 하겠어요? 쉽게? 그럴 리가.
다른 말로 계속 설명해줘야 돼. 그게 바로 1번 판별식 t가 0이다. 두 번째, 이 2차 방정식은 완전 제곱식의 꼴이다 라고 하면 오케이, 충분히네. 판별식 t가 0이네. 이 세 개가 머릿속에서 빠르게 호환이 막 일어나야 되는 거야. 결국 같은 말이야. 결국 같은 말. 쌤 말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판별식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자, 교과서 50페이지에 보면 뭐 근의 판별 함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선생님 지금 설명한 내용과 똑같습니다. 요거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선생님이 이렇게 화면에 나와서까지 열심히 설명할 만큼 중요한 내용이에요. 판별식. 자, 한번 정리해 보시고 선생님이랑 같이 예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그럼 모두 정리 잘 했나요? 그러면 선생님하고 이제 2차 방정식의 풀이에서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 두 가지가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이기도 해요. 절대값 기호를 포함하고 있는 2차 방정식의 풀이와 가우스 기호를 포함하고 있는 2차 방정식의 풀이. 요 두 가지가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선생님하고 아주 간단한 예시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 전에 또 이렇게 그냥 들어가면 너무 심심하니까 오늘 어버이날이라고 했잖아요. 물론 영상을 찍고 있는 오늘은 아직 어버이날이 아니지만, 자, 여러분들은 부모님하고 어떤 부모, 자식 간의 관계예요? 선생님은 굉장히 친구 같은 딸이고, 이제 어머니는 저한테 친구 같은 엄마예요. 굉장히. 그래서 제 친구들이 엄마와 제가 하는 이런 뭐 평소에 하는 이야기, 뭐 이렇게 집안에서 있는 행동 이런 걸 보면은 이렇게 되게 막 이렇게 얘기해. TV를 보고 있는 것 같아, 경아야. 막 둘이 꽁트 찍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봐도 그래요. 굉장히 웃기게 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렇게 선생님 안동에 있으니까 같이 살고 있진 않죠. 하지만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선생님 엄마하고 연관된 웃긴 썰이 정말 많아. 진짜. 그래서 너무 들려주고 싶은데 선생님 막 계속 뭐라 해요. 썰은 얼굴을 보고 풀어야 재밌다니까. 그래서 너무 아쉽게도 얼굴 보고 우리 비 오는 날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희망 고문은 아니고 얼른 여러분들이 너무 보고 싶다는 선생님의 한탄 정도. 그러면 선생님하고 지금부터 예시를 살펴볼 텐데, 자, 첫 번째 예시는 뭐라고 했어요? 절대값 기호가 포함된 2차 방정식이에요.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2차 방정식의 풀이. 자, 그러면 여러분 절대값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린 이미 이 절대값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어. 자, 어떻게 알고 있지? 자, 절대값 기호라는 건 A 옆에 이렇게 양쪽에 벽을 딱 쳐주면 돼요. 그러면 이 절대값이라는 애는 첫 번째 A가 0보다 커. 절대값 안에 있는 0보다 커. 그러면 절대값 기호 벗으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나오면 돼. 자, 근데 두 번째, 자, 요 A가 0보다 작아. 음수야. 그러면 절대값 벗으면서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달고 와야 돼. 자, 그래서 선생님이 앞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게 되건 간에 절대값 기호가 나오면 계속 얘기할 거야. 얘들아, 절대값 기호 어떻게 벗어요? 그냥 벗어? 음수 달고 벗어? 마이너스 달고 벗어? 이렇게 물어볼 거야. 왜? 우리의 목표는 절대값 기호를 없애는 거에 관심이 있거든. 선생님 말 이해돼요? 그러면 앞으로 문제를 풀 때 절대값 기호가 나왔어. 그럼 뭐부터 해야 돼? 범위부터 나눠. 범위를 나눠. 무조건. 이렇게. 절대값 안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원래 같다라는 건 어디 들어가도 상관이 없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크다의 는을 같이 넣습니다. 자, 범위를 나눠야 돼. 절대값 기호 안이 양수인지 0보다 크거나 같은지 음수인지 무조건 범위를 나눠요. first. 보자마자 나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없애는 거야. 절대값 기호 삭제. 그리고 문제를 풀면 돼. 자, 무슨 얘기냐? 이거 굉장히 간단한 예시예요, 얘들아. 선생님이 정말 간단한 예를 가져왔어.
아주 간단하네. 이 어떻게 하지? 자, 선생님이 어떻게 하겠어? 무조건 범위 나누라 했어. 자, 첫 번째. 절대값 기호 안에 애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두 번째. 절대값 기호 안이 0보다 작을 때. 무조건 나눕니다. 자, 만약에 이 안에가 절대값 x-1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x-1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x-1이 0보다 작을 때로 나누면 돼. 자, 나눴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절대값 기호 삭제시키라 했잖아. 그냥 삭제시키면 돼, 안 돼? 안 되지. 이렇게 범위를 나눈 이유가 없잖아, 그러면.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x제곱 그대로. 자, 얘 절대값 x. 절대값 벗으면서 어떻게 돼요?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지. 자, 그러면 밑의 경우는 x가 0보다 작기 때문에 절대값 기호 벗으면서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지. 그럼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인수분해가 지금 안 되니까 근의 공식을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선생님이 써보니까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혈례근을 가지니까 반드시 이 안에서 이렇게 가지겠지. 그럼 근이 총 이렇게 4개일까? 선생님이 2차 방정식 근을 몇 개 가진다 했어요? 2개 가진다 했지. 그럼 4개 가질 수가 없지. 그럼 우리가 뭘로 쳤을까? 마지막, 이 조건에 부합하는 애를 셀렉트, 선택해줘야 되는 거야. 그럼 위에서는 어떻게 돼요? x는 0보다 큰 애 골라야 되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 그다음 밑에서는 x는 0보다 작아야 되니까 1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뽑혀서 빨간색 2개. 요게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절대값 기호를 포함할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해가 되죠? 그러면 두 번째,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또 하나가 있어요. 되게 싫어하는. 자, 여러분, 가우스가 뭐예요? 가우스 기호. 가우스 양식 말고. 지금 미술 시간 아니니까. 자, 가우스가 뭔지부터 알아야 돼. 자,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크지 않은 정수를 이야기해. 근데 크진 않은데 뭐보다? 이게 제일 중요해. x보다 크지 않은 정수야. 이걸 뭐라고 한다? x의 가우스 기호. 요 대괄호를 가우스라고 하는 거야. 가우스 x는 실수 x에 대하여 x보다 크지 않은 정수를 의미해요. 왜? 우린 이제 실수 범위에서 더 나아가 복소수 범위 내에서까지 생각을 하기 때문에 x보다 크지 않은 정수를 정의할 수가 있어요. 이게 가우스인데, 그러면 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가우스 x가 n이래. 그러면 이 x라는 n은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 거야? n보다 크거나 같고 n 플러스 1보다 오케이, 자, 작지. 요게 중요해요. 가우스의 정의보다 훨씬 더 중요해. 이게 같은 말이라는 거. 지금 무슨 말이냐? 가우스 x가 2야. 그러면 x가 될 수 있는 수는 2부터 어디까지? 2.99999 결국 3보다 작으면 이러한 x들의 가우스 값은 다 뭐다? n이다. 맞죠? 선생님 말 이해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 요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하고 간단한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되게 되게 간단한 예시를 가져왔어요. 자, 선생님이 이전에 영상을 한번 날려먹어서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을 좀 할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가우스 기호를 처음부터 어떻게 없앨 수가 없어요. 절대값 기호처럼 날릴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달고 가는 거야. 인수분해가 되니까 그대로 인수분해하면 돼. 그러면 결국 가우스 x가 8 또는 가우스 x가 4인 게 나와. 자, 그럼 이게 답일까? 여기가 이렇게 쓰면 정답?
아니지. 우리는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x값을 구하는 데 목적이 있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적어주면 안 되지. 그럼 얘를 1번, 얘를 2번이라고 했을 때 생각해봐요. 1번 케이스 봐봐. 가우스 x가 8이에요. 그럼 x가 될 수 있는 범위는 8부터 9, 이 사이에 있는 애들은 다 가우스 x 값이 8이야. 쌤말 이해돼요? 그럼 두 번째, 가우스 x가 4야. 그럼 x라는 애는 4부터 5 사이에 있으면 다 가우스 x가 4네. 이렇게 적어줘야 근을 다 찾은 거지. 자, 그럼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눈치를 챌 수가 있어. 가우스 기호를 포함한 2차 방정식은 그 근의 값이 어떻게 돼? 값으로 딱 나와. 이렇게 절대값 기호처럼. 뭘로 나와요? 범위로 나온다는 걸 눈치 챘을 거야. 가우스 기호를 포함한 2차 방정식이면 근의 값이 범위로 나온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자, 절대값 기호 포함했을 때 푸는 방법, 가우스 기호 포함했을 때 푸는 방법, 이 두 가지는 정말 중요한 유형이에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이유, 2차 방정식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이유 알겠죠? 풀어보니까. 자, 여러분들 계속 문제를 풀다 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도 과제를 미리 추첨해 놓았어요. 스텝 3 문제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과제를 해결하면서 오늘 선생님과 배운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보고 확실하게 개념을 습득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말 동안 숙제 아닌 숙제는 선생님이 목금 동안 냈던 문제들 있죠? 과제, 그것들 다 풀어보면서 해결해 오면 되겠습니다. 모르는 문제는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추천 결과 보러 갈까요?